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시계를 보다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둘째 올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차가 막히는 건가 한번 전화해봐. 곧 오겠죠. 괜히 전화했다가 재수씨가 트집이라도 잡으면 어떡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준비한 음식 다 식으니까 그렇지. 지금 어디쯤 왔나? 얼른 동생한테 전화해봐. 난 진짜 전화하기 싫은데. 저번에도 정우랑 10분 넘게 전화했다고 재수씨가 무리하다고 했다니깐요. 그 뒤로 정우한테 절대 전화 안 하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까칠하게 하는데 대체 정우는 재수씨랑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리 나와봐. 남편이 계속 투덜대고 있자 시어머님이 남편을 째려보다가는 서방님 전화번호를 눌렀고 곧 서방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착할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어디니?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난 거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그냥 갔다니.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니들 집으로 갔다는 거야? 오늘 여기로 온다고 음식 준비해 놓으라며. 뭐? 네 처가 불편해서 오기 싫어한다고? 그럼 우리한테도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네 형이랑 형수까지 와서 음식 준비해놨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채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입에서 금방이라도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보였기에 제가 급히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서방님이랑 동서 못 온대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니. 세상에나 말이다. 집 마누라가 오기 싫다고 했다고 안 오겠다고 하잖니. 동서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겠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정우가 그런 거고 네 동서가 오기 싫다고 했다잖니.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네 아주.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 안 오면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식사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 덕분에 우린 포식하게 생겼네요. 어머님 표 갈비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맛인데 안타깝네요. 그냥 우리끼리 식사해요. 제가 급히 상위에 음식을 올려두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내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요. 동서 친정에 먼저 갔다가 그날 시댁에 들른다고 했거든요. 짐작해보건대 서방님은 시댁에 오고 싶어 했던 반면 동서는 오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동서는 이상하리만큼 시댁에 오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했어요. 첫 만남도 밖에서 만나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식당에서 첫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말도 별로 없었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동서를 보며 시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굳이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예비 재수씨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체하는 줄 알았어요. 낯가림이 심한 모양인데 지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너무 이상해 보이던데. 정화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죽고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 정우 성격에 말한다고 듣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처가댁에 갔다가 본가로 오겠다고 말을 해놨었기에 가족 모두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사전에 연락 한 통 없이 말을 바꾸는 모습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은 서방님 부부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명절 때도 서방님 부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할머님 제삿날이 다가왔고 시댁에 모여서 제사 음식을 만들던 중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입을 열었어요.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 오고 그래. 네 동서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괜찮아요. 제사 음식 만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많이 예뻐하기도 했고요. 오랜 기간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추억이 꽤 많은걸요? 하긴
어머님께서 널 유난히도 예뻐하시긴 했지. 네 마음이 예뻐서 항상 널 지켜주실 거다. 돌아가신 할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시어머님을 엄청 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할머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모양으로 시어머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할머님을 추억하며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들 제사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서 며느리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시댁 제사상은 간결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제사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시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기에 즐겁게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듯 제가 시어머님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사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우리 이 앞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올까요? 커피?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시어머님이 밝은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고 바람도 쐴 겸 잠시 잠깐 집 앞 커피숍으로 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의 휴대폰이 울려댔고 발신자를 보니 서방님이었습니다. 정원이? 무슨 일이야? 니들이 언제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고 제사를 물어봐. 뭐? 집 앞이라고? 우린 잠깐 나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 있던지.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 왔대요? 그렇다는구나. 한 번을 참석 안 하더니만 오늘은 뭔 바람이 불어서 온 건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로 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뭐하러 그래? 서로 불편하게. 정우말로는 제사도 지낼 겸 반찬도 가지러 왔다는데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야. 내내 배달 음식 사 먹고 외식만 해서 질린 모양이야. 며칠 전부터 제사 언제냐고 물어왔었거든. 아무래도 내가 한 음식이 먹고 싶은데 집 마누라가 눈치를 주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모양이야. 그럼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뭐. 라며 시어머님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안에 들어섰더니 동서와 서방님이 주방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 것 같아 보였기에 시어머님이 급히 주방으로 걸어갔는데요. 두 사람이 먹는 걸 보던 시어머님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음식 솜씨가 진짜 좋긴 하네요. 이 동태전이 아주 꿀맛이에요. 동서가 여전히 동태전을 집어먹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동서라는 사람은 참 대단했는데요. 결혼식 날 보고 처음 보는 시부모님과 우리에게 인사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님의 눈썹이 한없이 치켜 올라가기 시작했고 곧 입에서 험한 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희 먹으라고 제사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뭐? 제사 음식을 제사가 끝나고 먹어야지? 이렇게 다 처먹으면 제사는 뭘로 지내냐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처먹은 거야? 아니 남은 음식 제사상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동서가 짜증스레 묻고 있었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산 사람이 잘 먹어야죠. 제사 이런 거 다 미신이에요. 동서가 여전히 전을 집어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표정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오른 시어머님이 서방님의 등짝을 날렸어요. 제사 지내려고 쇠가 빠지게 만든 음식을 이렇게 놓으면 제사는 뭘로 지내? 뭘로 지내냐고? 아니 와이프가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곧 제사 지내야 하는데 이제 이거 어쩔 거야. 내가 니들 때문에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어머님이 울상까지 지으며 나무라고 있었지만 동서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그런 걸로 소리를 지르세요. 정우 씨가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하도 자랑을 하길래 와봤더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나보고 너무하다고 했니? 이게 어디 뚫린 입이라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의 억지에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계셨기에 제가 급히 시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료도 없는데 뭘로 새로 만들어? 마트에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제가 남편을 데리고 급히 마트에 가서 제사 음식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시어머님은 주방에서 내내 짜증을 내고 있었고, 동서와 서방님은 소파에 앉아서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님이 두 사람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 집에 가라는데도 안 가고 왜 저러고 있다니? 불편할 텐데 왜 안 간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고 해도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은 동서랑 서방님이 좀 심하긴 했어요. 그렇게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얼추 준비가 되었기에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저는 제사 이런 거 안 믿어서 그냥 식탁에 앉아 있을게요. 저라고 나면 다 같이 식사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냄비에 갈비도 엄청 많던데 그것도 먹는 거죠? 무슨 걸신 들린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뻐거대? 시어머님이 동서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고요. 곧 다 같이 절을 하고 난 뒤 잠시 앉아있는 동안 시어머님이 제사상 앞에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님, 저것들이 다 처먹어 놔서 다시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간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어머님이 계셨으면 저것들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제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네요.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잘못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눈치 없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미신이라니까요. 넌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내가 너한테 말했니? 왜 끼어들고 난리야? 너 잘 들어. 내가 니들 할머니한테 니들 가만두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어.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빌어봐야 뭐 하겠어요? 어머님, 둘째 손주 며느리 좀 아주 혼내주세요. 제 꿈에 나타나서 어머님이 하시던 그 욕 한 사발 퍼부어 주세요. 참 답답하네요. 돌아가신 분이 꿈에 어떻게 나타나요? 동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입을 나불대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동서를 말려야만 했답니다. 시어머님이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달려들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 뒤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꿈에 할머니 나타나시면 안부나 좀 전해다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다. 내가 아까 앉아있는데 니들 할머니 냄새가 나지 뭐냐.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 오셨던 게야. 둘째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살아생전 박하사탕을 참 좋아하셨거든. 근데 아까부터 그 냄새가 진동을 하지 뭐니? 첫째야, 너도 아까 냄새가 난다고 했잖니? 네? 아, 그러게요. 아까부터 계속 사탕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살짝 윙크를 하며 묻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맞장구까지 치고 있었어요. 하긴 할머니가 당신 엄청 예뻐하셨잖아.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참 많다니까. 비록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나도 가끔 신기할 정도라니까. 라는 말까지 했기에 순간 동서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가족들이 몰아가는 듯하자 약간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잠시 표정 관리를 하는 듯하더니만 동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거 다 미신이라니까, 미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래, 너는 미신으로 생각하고 잘 살아보렴.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할머님 이야기를 하고 있자 동서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서방님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동서를 불렀습니다. 얘, 제사 음식 가지고 가야지. 기분 나빠서 안 가져갈 거예요. 내내 귀신 얘기만 하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러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라.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겁을 좀 먹은 것 같지 않니? 그런 것 같긴 해요. 원래가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겁을 더 먹긴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둘째 꿈에 어머님이 제발 좀 나타났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들고는 누구에게 문자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누구한테 문자하시는 거예요? 둘째한테 혹시나 꿈에 할머니 보면 안부 좀 전해달라고 다시 당부해놨다. 어머님, 그러다 동서 꿈에 진짜로 할머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꿈이라는 게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으면 하고 내가 더 그러는 거야.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동서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둘째가 얼굴이 퀭해서 찾아왔지 뭐니? 동서가 본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 이게 웬일이야 글쎄. 뭐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둘째 걔가 아주 쫄부더구나. 어머님 재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할머니가 꿈에 나온다잖니. 세상에나 내가 그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정말요? 그럼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님 아닐까요?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진짜 신기하다. 암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할머니 산소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면서 아주 빌듯이 부탁을 하더구나. 할머님 산소에는 왜요? 그날 할머니 음식을 지가 다 처먹어서 할머님이 대노하신 것 같다면서 음식을 해서 다녀오겠다나 뭐래나. 그 기세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쫄아서는 나한테 음식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잖니. 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더니 아주 그냥 눈물까지 흘리더라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니 꿈에서 할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치켜들고 쫓아왔다지 뭐니. 네? 지팡이요? 할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지팡이 짚고 다니셨잖아요. 진짜 우리 할머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서 엄청 무서웠겠다. 그러게 말이다. 아주 나한테 석고대죄를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하잖니.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는 다시 물었어요. 동서는 할머님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꿈에 나온 분이 할머님인 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슨 꽃무늬 옷을 입은 할머니가 계속 그런다고 하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 말로는 무조건 니들 할머니가 분명하다고 하더구나. 동서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그랬던 것인지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동서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서 할머님 산소에 다녀왔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꿈에 할머님이 나온다고 심리치료까지 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일이 심각해지는 듯하자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동서를 앉혀놓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내 꿈에 니들 할머니가 나왔지 뭐니. 할머니께서요? 그래. 이제는 네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시더구나. 한 번만 더 심보를 그따구로 먹으면 그땐 가만 안 두겠다고 어찌나 역정을 내셨는지 몰라. 정말요? 시어머님이 동서의 눈을 피한 채 말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해 보였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 제가 시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할머님이 꿈에 나오신 거예요? 꿈? 그럴 리가 있겠니? 그럼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쩌겠니? 둘째가 심리치료에다 뭐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내가 정화한테 들어보니 심리적인 문제가 맞다고 했다잖니. 그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동서는 정말로 겁을 먹은 모양인지 모든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님과 저는 그때 일에 대해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동서 꿈속에 나왔던 할머니가 정말 우리 할머님이었을까 그저 신기하기만 하답니다.
덕분에 지금은 동서가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